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제 자꾸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에 가서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들을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PP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SOP에 대해 장점 그리고 이제 PCAP하고 조금 그런 한 번 정도 이제 물어보는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PCAP을 써야 될까? 아니면 이제 그냥 단순 PPI를 써야 되냐? 아니면 복합적으로 써야 되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거드 자체가 역류성 식도염이기 때문에 식도 관략근이 이렇게 있어요. 식도 끝부분은 하부 식도 관략근이거든요. 관략근 기능이 떨어지니까 음식물이 역류돼서 불편감을 일으키는 게 이게 역류성 식도 질환이 있어 사실은. 그래서 보게 되면 그렇죠. 정의가 돼 있잖아요. 위 내용 약간 같은 대로 역류해갖고 식도나 음식물이 올라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은 그러잖아요. 불편한 증상 또 합병증 유발하는 질환이 근데 이게 그럼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 딱 정의돼 있어요. 일주일에 2일 이상.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인데 굉장히 불편한 게 있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많겠죠. 그러다가 일주일에 있자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일주일에 심하게 있자면 한 번 발생하거나 그러면 식도 증상으로 간주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증상은 있지만 불편함이 없는 경우는 올라오긴 하지만 사람한테 전혀 불편없다. 이게 그건 진단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게 이 멘트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내시경을 해보게 되면 내시경에 전혀 이상이 없는 너드 그리고 에로전이 있거나 스트릭처가 있거나 뭐 발에 에스파가스가 있는 거들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 질환인데 기침하고 뭐 그 후디염 없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걸 막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식도 외의 증상이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이게 관련성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기침, 특히 그 목에 이불감 이런 후두염 이런 건 좀 관련이 될 수 있어요. 천식은 조금 관련성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호하잖아요. 역류해갖고 불편한 또 합병증이 있으면은 거들어 가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가이드라인을 할 때 정의를 할 때 명확하게 내시경을 봐가지고 점막 손상이 있어야지만이 거드로 정의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증상만 있는 경우는 거드라고 정의를 조금 더 안 했죠. 그리고 모니터링상 역류성 식도염 모니터라는 경우가 있어요. 코에다 끼워가지고 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대학도 별로 안 해요. 환자들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게 있어야지만이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 일장간 내시경학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더 이제 2024년도에 라이언 컨센서스라고 해가지고 리온 컨센서스라고 해가지고 했더니 역류성 식도염을 그레이드가 A, B, C, D로 나누는데 B, C, D만 역류성 거드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A는 경계성 모호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엄격해진 거예요. 거드라고 정의하는 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보면은 한 15% 정도 조금씩 더 높아져요. 계속 왜냐하면 사람들이 운동 안 하고 서구화된 기름진 음식 먹고 자극적인 거 맵고 그 다음에 짜고 달고 이런 그런 것들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 안 하고 밥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술 먹고 하게 되면 역류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상 조금 증상이 있고 불편하다고 해서 병원 안 와요. 좋아지게 되면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병원 오는 것 빙산의 일각 나머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실 약간 이틀에 한 번 심한 증상 한 번 있었을 때 불편하게 돼요. 뭐 기전은 그러잖아요. 이게 관략근 기능이 있죠. 식도 관략근 기능이
떨어져서 역류되는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류됐던 것을 우리가 식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위로 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예민한 경우가 있어요. 위산이 조금만 올라오더라도 금방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있죠. 그 식도에서 이런 하이퍼 센시티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장 운동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위가 음식이 빨리 심리장 내려가는데 못 내려가니까 역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엑시드 포켓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식사 후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공기가 차고 위에가 뭐냐면 위산이 많이 이게 음식력이 있고 산이 위에 뜬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올라온 거죠. 그 엑시드 포켓이라고 해요. 그렇게 잘 형성된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양한 기전, 이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전이 다 관여가 될게요. 굉장히 복잡하게 관여되면서 식도염이 일어나는 역류성 식도염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진단을 어떻게 합니까? 환자들이 불편하고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게 진단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자들한테 뭐라 합니까? 그냥 내시경 없이도 그냥 우리가 PPI를 줘요. 주고 나서 2주 주고 나서 어떠냐 좋아졌다. 약을 한 달 정도 더 드셔. 좋아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안 좋은 사람들은 내시경 검사를 해요. 우리나라는 계속 내시경을 많이 하잖아요. 건강합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외국처럼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는 경우는 마지막에 하는 걸로 되겠죠. 그리고 리플럭스 모니터링, 역류를 모니터링하는 게 이제 마노메트리, 페어메트리 이런 거 갖고 하는데 대학에서 주로 해요. 대학도 별로 못한대. 환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환자 히스토리가 중요한 거예요. 답답하다, 쓰리다, 뭐 식물 넘어온다, 뭐 고춧가루 뿌려놓은 거, 이게 뭐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얘들은 핫바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중 이렇게 많은 표현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비정형적으로 따끈하고 아프다. 음식을 삼킬 때 내려가지 않는다. 목에 걸려있는 것 같아. 글로브 센세이션. 조금 목 가늘가늘을 기침한다. 목이 쉰다. 이런 것들은 비전형적인 거드 심부터입니다. 그래서 진단 설문지가 있어요. 이게. 근데 병원에서 진단 설문지 이용 안 해요. 이거 하게 되면 환자들도 귀찮고 힘들어하니까 안 합니다. 민감도가 한 78% 정도 있어요. 꽤 있죠. 민감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있죠. PPI를 줘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이 있으면 PPI를 2주 줬잖아요. 2주 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10대 있잖아요. 내시경하고 폐암메트를 해봤어요. 실제 지금 식도염이 있는 환자한테 PPI를 줬더니 반응하는 곳은 70%예요. 반응 안 한 사람도 30% 정도 있다. 거꾸로 내시경이나 폐암메트 했더니 식도염이 없어요. 정상만 식도염이에요. 근데 반응한 군이 얼마예요? 50%예요. 이게 PPI 테스트가 우리가 식도염 이상 2주 줬지만 상당히 모호하다는 거죠. 이게 식도염 없는 사람도 50%는 안 먹고 좋아진다. 그래서 내시경, 특히 이제 식도염이 있을 때 꼭 내시경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시경의 역할은 굉장히 센시티브가 낮죠. 30% 미만이에요. 내시경 해갖고 있지 않습니까? 식도염이 있는데도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증상이 없으면 이 사람은 거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거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단에 있어서 내시경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단지 뭐냐면 우리가 약을 줬는데 효과가 없고 증상이 계속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있죠. 다양한 뭐 체중 감소가 있거나 이런 통증이니까 이런 게 계속 가게 되면 알리거나 위암이나 다른 게 있는지 없는지 배제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하는 거지 그들을 진단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어때요? 내시경을 해봤더니 내시경이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이 60%, 60에서 70%예요. 미란이 있는 경우가 30%밖에 안 돼요. 굉장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60, 70%는 내시경을 해봤더니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실제 보세요. 이게 증상 깨끗하죠. 식도염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LA 블루법이라고 해가지고 A는 올라온 게 있죠. 5mm 미만, B는 5mm
이상. 그 다음에 C는 이게 있지 않습니까? 합쳐져 갖고 있죠. 좁아지고 합쳐져 갖고 75% 미만 찜만. D는 아예 그냥 전체를 75% 이상이면서 그냥 좁아져 있는 이런 경우가 A, B, C인데 A가 가장 많고 B는 정말 가끔 보고 C는 정말 D는 보기 어려워요. 1년에 정말 이런 환자들은 한두 명 볼까 말까요. 대부분 A, B인데 A가 거의 한 90% 이상, B는 한 10% 정도 될까요? 그리고 이제 궤양이 생기고 어때요? 자꾸 하니까 이게 좁아져가지고 음식도 잘 내려가죠. 그리고 아예 발에 스파크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죠. 이 식도 점막하고 위 점막이 틀려졌는데 식도가 위 점막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위가 위 점막이잖아요. 위 점막으로 변해 있는데 이런 게 있는 사람 중에서 일부가 발해성 뭘로 가냐면 암으로 가요. 식도암으로. 그래서 발해 있는 사람은 피폐를 계속 오랫동안 써요. 그래서 내시경은 보세요. 내시경을 했는데 식도염이 있다고 했는데 증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증상하고 내시경하고 그 식도염 정도하고는 관련성이 없어요. 실제 보면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삔데도 있잖아요. 증상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리플렉스 모니터링은 이게 대학에서요. 이게 지금 폐하 모니터링 해가지고 식도 하부 식도 끝에다가 코에다 쭉 끼워가지고 있죠. 넣어가지고 달아놓고 하루 종일 있죠. 위 산이 역류하는 것을 보여요. 산이 역류하게 되면 폐하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폐하에 떨어지는 정도를 보고 폐하 메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피던스라는 것은 여기가 똑같아요. 폐하 메트랑 똑같은데 여기가 전류 있죠. 전류를 통해 갖고 이 전류의 변화 있죠. 변화, 임피던스가 이게 그 저항의 변화값을 갖고 하는 거예요. 참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 마노메트리는 압력을 또 보는 겁니다. 관략근의 압력을 봐갖고 역류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진단은 어떻게 하는가? 의심이 되게 되면 PPR을 줘봐요. 2주 정도. 줘보고 효과 있으면 이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2주나 뭐 4주 정도 끝나고 효과가 없고 그러면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해봐요. 내시경 검사를 해봤는데 너무 깨끗하다. 깨끗하게 되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이런 폐하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폐하 모니터링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거드가 있고 이 내시경 했는데 정상인 경우 너드 그리고 하이퍼센시티비티 굉장히 과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이렇게 화끈거리는 사람 이런 경우는 사실은 두 가지는 너드는 피폐에 반응하지만 이런 경우 피폐에 써도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거 경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가 있어요. 미국도 똑같아요. 피폐 테스트하고 2주 줘보고 증상이 있게 되면 효과 없으면 그때는 내시경을 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리고 BCD만 아까 5mm 이상 올라오는 경우만 거드로 진단을 해요. 치료는 뭐 생활습관 개선, 약물치료, 피폐 있죠 대부분. 요즘은 삐끗도 쓰지만 수술적으로 너무 심하더라고요. 내시경으로 좀 빼가지고 수술합니다. 진짜. 우리가 그 상간례법은 기름지고 과식 안 하고 그 다음에 베개를 높게 뱉고 잘 때 있잖아요. 왼쪽으로 자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자게 되게 되면 음식물 역류될 가능성이 많아요. 왼쪽으로 자야 돼요. 그 다음에 베개도 높이 베줘야 돼요. 그리고 신음식, 신과일, 신김치, 신것들이 많이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짜장 먹고 짬뽕 먹잖아요. 면 종류에다가 이렇게 자극적인 기름진 거 먹게 되면 안 좋아요. 특히 저녁에 라면이나 뭐 먹고 자잖아 그러면 새벽에 있죠. 뭐 올라오는 거 느끼시는 분 많을 거예요. 역류가 되거든요. 라면, 짬뽕 이런 것들 자기 전에 먹게 되면 반드시 와요. 이게 맵고 짜고 시고 신 과일도 문제가 돼요. 사람들 신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과도 신 사과 많죠. 배는 괜찮은데 사과, 오렌지, 귤 나올 때 신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것들 문제가 되죠. 그리고 약에서도 조금 돼요. 칼슘처럼 받고 암로디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엔세이드 이런 경우는 카페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약에도 있지 않습니까? 역류 심한 사람들은 혈압약도 암노트펜 썼으면 암노트펜을 빼야 될 수도 있어요. 약물은 우리가 가장 효과가 빠른 것은 알마게가 안타익시드, 제자한테 가장 빨라요. 알지네이트 있죠. 알지네이트 같은 이런 게 효과가 바로 먹으면 바로 나와요. 5분, 10분 안에 바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H2 브로커 있죠. 그 다음에 PPI, PCAM.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그 프로카이네티스 있죠. 모사프라이드 뭐 나오잖아요. 뭐 이토프라이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PPI 효과가 없는 경우는 이런 항우울제들이 있어요. 써주게 되면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험이 어떠냐? 생활요법 해보고 우리나라에서도 4주, 우리나라 2주 쓰라고 돼 있어요. PPI죠. 그냥 일반 스탠다드 도스 PPI를 2주 써보고 효과가 없으면 더블 도스 쓰고 써라. 그리고 그 뒤에 증상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필요할 때만 PPI를 먹어라. 온 디맨드법으로 쓰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PCAP도 PCAP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4, 5년 됐잖아요. PCAP하고 PPI는 거의 효과가 동등하다. PCAP 훨씬 더 뛰어나다는 말은 요즘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처방을 해봐도 비슷해요. 이게 어떤 사람은 PPI 반응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PCAP에 더 반응 있는 사람, 다 틀려요, 사람. PCAP도 여러 가지가 있죠. PPI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쪽 PPI, 어떤 사람은 이쪽 PCAP 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효과 없으면 바꿔봐요. PCAP 쓰다 효과 없으면 PPI 주고 PPI에 효과 없으면 PCAP 주고 이게 100%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게 되면 이제 서저리도 하는 거죠. 이 PPI는 가장 그 뒤에 첫 번째 있죠. 약제잖아요. 근데 PPI가 우리가 첫 번째로 퍼스트라인 들어지만 아까 말씀드린 에소파지아스가 있는 경우 A, B, C, D 특히 B, C, D가 있는 경우는 효과가 거의 90% 100%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PCAP에서 스터디할 때도 뭐예요? 에로시브 이게 그 거드를 갖고 PCAP을 했어. 그러니까 잡초보 같은 경우 뭐라고 하면 얘들은 100% 효과가 있었다. 뭐냐면 PPI도 그 쓰게도 100% 효과가 나와. 실제로.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분을 갖고 대상했다는 거예요. 그럼 너드 같은 경우는 어떠냐? 50에서 60%밖에 안 돼요. 내시경 했는데 미란성이 안 보여요. 그런 경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입증되어 있는 건 PPI. PCAP은 입증 못했어요. 딱 입증된 게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그 미국에서 했던 건 보노프라자 있죠. 다케다 캡은 효과가 없어요. 프라시바와 똑같아갖고 너드에서는 효과가 없어요. 이게 국내에 다케다 캡 국내에 들어봐야 조금 사용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거드 환자의 거의 60~70%가 다 너드인데 너드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딱 KK 민자 하나 있고 팩스크루 이런 것들은 아예 효과를 아직 임상도 안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거드 중에서 기침이나 뭐 목소리 변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에서 PPI 써봐야 효과가 25%도 안 나와요. 효과 없어요. 이게 미란서 식도염이 있는 경우에만 PPI 효과가 또 있고 PCAP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너드 환자가 60~70% 되는데 PPI의 실패율이 50%, 40~50%죠. 미란성 우리가 거드 있죠. 여기 너드고 거드가 30% 되는데 PPI의 한 10%, 평균 10% 정도는 실패. 바로드 에스파고스는 PPI 쓰는데 거기도 20%. PPI의 100%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따져봤더니 PPI에 반응이 없는 경우가 뭐 한 평균 한 30% 된다고 해요. 여기 하면 식단을 못 먹어요, 제대로. 그리고 또한 다른 있죠. 하이퍼센시티브, 과민성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PPI가 또 이게 사이토크롬 2C9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유전적으로 대사가 빨리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사가 빨리 되게 되니까 금방 대사되니까 효과를 못 보죠. 대사가 늦게 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효과적인데 그런 경우 또
실제로 역류가 되면 산이 역류가 되지 않고 알칼리가 역류되는 거죠. 다음 즙이 역류되는 경우는 PPI 줘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즙 역류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PPI 줘도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PPI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PPI 썼는데도 한 3개월을 썼는데도 반응이 없는 경우는 뭐냐면 리프렉터리 거드라고 반응이 없다. 무반응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드라고 하는데 보게 되면 여기에는 뭘 쓰냐? 이런 SSRI 항우울제를 써줘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효과 없는 사람은 내시경이나 내시경은 요즘에 있죠. 끝을 아예 그냥 레이저 끝을 있지 않습니까? 역류가 꽉 모였으니까 아예 거기를 레이저 지져버려요. 그러면 자연히 오므라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시경을 통해 그 밑에 있죠. 봉합을 또 시켜요. 요즘 그런 게 있대요. 여기 이쪽에서는 하는 걸 못 봤고 서울 쪽에 있는 서울 아산 삼성 쪽에서 큰 데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PPI를 굉장히 많이 써요. PPI가 작용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하이드로겐 포타슘 펌프 있죠. 펌프에 작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세틸콜린이나 히스타민, 가스트린이 파리에탈셀 있죠. 우리가 그 위에 보게 되면 위에 체구에가 위가 다 있는데 위 보게 가운데 있는 이게 체구거든요. 바디에서 유산을 분비하는 이 파리에탈셀 분포하고 나머지 위쪽 끝쪽 부분은 분포를 안 해요. 그래서 이 파리에탈셀에서 있는 이런 하이드로겐 포타슘 펌프가 있는 여기를 하이드로겐 펌프를 작용하는 게 이게 PPI예요. 네, 근데 이게 PPI가 종류가 많아요. 많이 있죠. 에서모에 오메프라조 아직도 뭐 쓰는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오메프라조 안 써요 사실. 누가 처방을 많이 나오더니 오메프라조. 왜냐하면 이게 효과도 떨어질 뿐 아니라 클로피도그라 상호부작용이 있어요. 클로피도그라의 효과를 떨어뜨려요. 에소메프라조, 란스프라조, 데스란스프라조, 판토프라조, 라베프라조 다 있죠. 그 중에서 있죠. 가장 많은 인디케이션을 갖고 있는 것은 란스톤이에요. 란스프라졸이 다 인디케이션 가장 많아요. 에소메프라졸은 뭐죠? 거드, 너드, 그 다음에 엔세이드에 관련된 위궤양,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치료, 그렇죠? 궤양 치료에는 이게 지금 최근에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에소메졸이 궤양 치료도 받았다. 옛날에는 궤양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PPI마다 조금 그 차이가 있어요. PK도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줄게요. PPI는 아까 말한 대로 8주까지 써봐요. 거드는. 그리고 괜찮으면 온 디맨드 요법으로 가든지 필요할 때만 쓰든지 계속 안 좋은 환자들은 계속 저용량을 쓰든지. 이게 써보고 효과 있는 사람은 온 디맨드 필요할 때만 먹든지 아니면 저용량을 계속 먹든지 둘 중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써야 될 사람이 있어요. LA 아까 CD 아주 식도염이 심한 사람은 계속 줘야 돼요. 그리고 브리딩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 출혈이 있죠. 얼서 브리딩 히스토리 있고 엔세이드 먹는 사람도 있죠. 엔세이드 먹고 있는데 브리딩 리스크가 있는 사람도 계속 줘야 돼요. 그런 경우는 계속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메인테넌스 테라피는 저용량 쓰든 가급적 저용량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레티브 5ml 있지 않습니까? 엔세이드에 계속 쓰는 저용량을 쓰라는 의미에서 지금 저 이야기 나온 거예요. 농토만. 그리고 근데 쓰다가 바로 끄면 안 돼요. 8주 이상 쓰잖아요. 최소한 2개월 이상 쓰다가 바로 끊게 되면 거꾸로 있죠. 눌러놨더니 있지 않습니까? 그 세포에서 3분비가 오히려 리바운드로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환자가 먹고 좋아졌다가 바로 끊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역류가 있죠. 더 심하게 증상을 일으켜요. 리바운드 편안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서히 끊어라. 최소한 4 내지 6주 간격으로. 처음에 4주 동안 강하게 썼다. 에소피드를 40ml 썼다. 그러게 되면 20을 그 다음에 조금 줄였다가 쓰고 그 다음에 온 디맨드 요법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돼. 바로 좋아졌다 바로 끊고 약 안 줘버리면 환자가
더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쓸 때 이 PPI는 되도록이면 한 8주까지 쓰고 장기적으로 쓰려 한 게 아니면은 쓰고 다른 용량으로 하프도로 쓰고 그 다음에 온 디맨드로 쓰고 그 다음에 끊어라. 서서히 그걸 순차적으로 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PPI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PPI를 먹었더니 오히려 있잖아요. 속이 더 복통이 있고 미식거리고 설사하고 변비 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점들이 그 다음 나가지고 오히려 배 아프고 더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PPI를 장기적으로 쓰게 되면 부작용이 와요. 부작용이 우리가 오는데 부작용이 가장 딱 입증되어 있는 부작용은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클로스트리움 디피실이라고 장염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딱 입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가 되냐면 어큐트 키드니 인절이 와요. 급성으로 신경이 하는 경우가 입증이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래 쓰게 되면 위 점막이 변화가 와요. 점막 변화가 어떻게 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있죠. 뭐 골다공증이 일으킨다, 뭐 치매, 뭐 심장질환 다 있죠. 봐봤더니 다 관련성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딱 관련성 있는 건 아까 말한 그 장염 오는 거, 클로스트리움 디피실에 의한 장염 이외에는 입증되어 있는 게 없고 이게 지금 오래 쓰잖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오래 쓰게 되면 요게 위에가 보게 되면 용종들 있죠. 푼디그랜드 폴립이라고 이렇게 폴립 센거 이거 하이퍼플라스틱 폴립이라고 이 폴립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하게 있죠. 이렇게 점막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런 점막들을 저도 가끔 많이 봅니다. 진짜 오래 쓴 사람들 와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 코블스톤 자갈박기처럼 점막이 보여요. 그리고 가로 이렇게 검정색으로 점점이 보여요. 이런 게 오는 걸로 돼 있어요. 실제 이건 이제 우리나라 유산대 교수님이 이건 논문에 발표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말 안 하는 교수님도 있는데 실제 입자 스타 해갖고 오래 쓴 사람 내시는 분들 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PPI는 아까 말한 대로 저용량을 이게 낮췄다가 온 디맨드 갔다가 끊어주라.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에소피드 이 에소멜프로야 칼슘 카보네이트가 복합제죠. 복합제를 써야 돼요. PPI 복합제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약제들 있죠 우리가 단일 오메프라, 라이소프라, 에소멜프라졸, 뭐 판토프라 이거 단일제들은 다 코팅이 돼 있어요. 약제가 반짝반짝해요. 엔젤이 코팅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나와 있죠. 이게 PPI 위산에 약해요. 산 들어가게 되면 다 분해돼 버려요. 그러니 코팅을 시켜갖고 얘가 산에 있잖아. 산에 녹지 않고 심인장에 가가지고 얘가 작용할 수 하려고 다 코팅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코팅을 해놓으니까 어떻겠어요? 위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코팅 해놓으니까. 단점이 있죠. 코팅하는 거. 그리고 PPI는 바로 얘가 가서 위산에 바로 위에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착각을 해요. 바로 작용할 거다. 아니에요. 얘는 위에서 흡수돼가지고 대사가 돼. 위 12장 흡수돼가지고 혈액을 통해서 간에서 대사돼가지고 이 대사된 놈이 다시 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대사되려면 못해서 1시간 정도, 4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래서 그 PPI를 해서 30분이나 1시간 전에 먹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가서 작용하려고 하니까 1시간 정도 간을 가가지고 혈액을 통해서 다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딜레이 된다는 거예요. 작용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공복에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위산에 있죠. 위에 보면 이제 공복이 되면 위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산내 폐하가 높아지잖아. 이 PPI 들어와가지고 이 위산 하에서 얘가 이게 그 설포틱 애시드로 해가지고 이 대사 과정을 또 밟아요. 복잡해요 사실. 그래서 공복에 꼭 먹어야 될 이유가 이런 그 위산이 폐하가 2 미만 3도가 있었을 때 대사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공복에 먹어야 될 게
먹어야지만이 대사돼가지고 우리 밥을 먹고 나면 이게 그 프로톤 펌프가 이게 활성화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바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전에 먹으라는 거예요. 30분. 그리고 이 PPI는 굉장히 하프라이프가 짧아요. 한 1.5, 평균 1.5예요. 얘가 많이 가봐야 3시간 가고 없어져요. 작용 안 해요. 피크는 언제냐? 피크도 1.5 정도 돼요. 피크가 1.5. 그러니까 먹어도 효과를 보이려면 최소 1시간 넘어야지 강력한 효과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작용 시간이 너무 환자는 속 썩어 죽겠다는데 PPI 먹게 되면 이게 1시간 후에 효과를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효과를 안 납니다. 그래서 PPI는 우리가 이 거기에서 좀 언맷 니드가 있어요. 코팅돼 갖고 작용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온셋 작용이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프라이프가 짧기 때문에 저녁에 3분비에 됐을 때는 커버를 못해요. 그리고 밥 먹기 또 30분, 1시간 전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다 빼먹어요. 복잡하죠. 그리고 이게 2C 라인을 통하기 때문에 약제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은 약이 필요해요, 사실. 근데 에소피들은 이제 그럼 여기다 안타엑시드의 칼슘 카보네이트를 컨비네이션 하면 어떠냐? 안타엑시드는 딱 들어가자마자 어때요? 산을 중화시켜버려요. 산을 중화시키니까 어때요? 이 에소메프라졸은 코팅이 안 된 놈이에요. 바로 IR 제형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있지 않습니까? 작용할 수 있는 놈이에요. 코팅되는 것은 단일제고 이 복합제들은 다 IR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흡수가 훨씬 위에서 빠르게 되겠죠. 코팅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위산이 안타이스 가가지고 위산을 딱 중화시켜 놓으니까 이 PPI가 코팅이 안 된 놈들도 훨씬 더 흡수도 빠르고 더 잘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이시가 들어가니까 얘가 뭐냐면 위에 폐가 올라가 2에서 4, 5, 6 올라가니까 이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높아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높아지면서 이게 프로톤 펌프가 있는 이 파레타 셀에서 PPI 업테이크를 증가시켜주고 또 엑시드 시크션을 보다 빠르게 조절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이시드 하나 붙여놓은 게 어마어마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 PPI 효과를 증가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PPI의 단점이 있죠. 흡수를 지연시키고 그 다음에 먹고 나서 1시간 반 정도 돼야지 효과를 보이는 건데 먹고 나서 바로 30분 안에 효과를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크도 있죠. 1시간 반 후에 피크를 이루는데 30분 정도 피크를 이뤄버리고 작용도 빨라지고 폐하가 있죠. 위에 있지 않습니까? 폐하가 4 이상 지속되는 것도 저녁 늦게까지. 그러니까 PPI의 단점을 거의 다 커버를 해버리는 거예요. 복합제 써야 하니까. 우리가 약 줄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건 식사하고 상관없이 줘도 돼요. 공복이 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약제들 있죠. 특히 아스피라든지 크로피드그레 약 줄 때 있죠. PPI에 줄 게 아니라 복합제를 써요. 복합제. 그러면 20에 600이랑 20에 600 이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파레트 주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칼슘 카보네이트 섞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45분 이내에 혈중농 45분 40ml 60을 썼더니 30분 전에 나왔는데 보세요. 에소메프라졸은 2시간 걸려요. 2시간. 진짜 오래 걸리죠. 피크 타임 오는데. 그리고 PPI는 한 5일 정도 써야지 있잖아요. 효과가 맥시멈 나타나요. 근데 어때요? 바로 쓰자마자 효과를 나타내요. 복합적. 폐하 자체의 엑시드 그만큼 감소해줍니다. 폐하를 빠르게 증가시켜줍니다. 그리고 회사의 장점인 크기를 좀 더 줄였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복합제에 붙이는 경우가 주로 3가지. 바이카보네이트 붙이는 게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붙이는 게 에소디오잖아요.
근데 이게 소듐 때문에 BP를 올라가요. 칼슘 카보네이트가 SOPD죠. 요건 변비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 칼슘 카보네이트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함유 있잖아요. 함유의 것은 알루미늄을 내놨어요. 알루미늄 베이스에 마그네슘 있죠. 마그네슘하고 같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요건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제를 쓰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복합제를 어떤 걸 쓰느냐가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만은 에스더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듐 흡수기 때문에 오히려 SOPD를 쓰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이게 그 이야기예요. 소듐 동문남들. 그러면 SOPD는 보십시오. 미란성 거디에서는 40에 600. 그러니까 40에 600을 쓰면 반드시 거드 코드 K21.9하고 6이 있는데 이게 역류성 미란성 역류성 식도염 코드를 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20 있죠. 20에 600은 그냥 거드랑 너드 다 달아도 상관없어요. 처방할 때. 근데 이게 너드에서 있자 40에 600을 쓰게 되면 삭감될 수 있어요. 그리고 8주 이상은 안 해주면 좋아요. 40에 600을 한 달 써보고 좋아지면 한 달 더 써줘요. 그 다음에 한 달을 쓰는 게 아니라 그때는 줄여야 돼요. 20에 600으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를 시키려면 20에 600 갖고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PCAB 이런 PPI의 단점을 액션이 30분 이내 PCAB은 그리고 이건 바로 위에 그냥 대사 과정 없이 바로 위에 작용해버려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PPI 단점을 PCAB 다 이게 커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PCAB을 쓰기 편해하죠. 그러면 PPI는 어때요? 복합제를 쓰게 되면 이 PPI의 단점들이 있죠. 딜레이드 온셋, 코팅돼 갖고 작용 시간이 늦어진 것들, 그 다음에 넉터널 액시드 브레이크 스루하고 야간 삼분기, 그 다음에 음식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거의 PPI의 단점을 복합제는 거의 70~80%를 해소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PCAB하고 거의 유사한 효과를 보이고 있고 식사하고 무관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을 보이고 있어요. 선생님들 가장 하는 게 식사하고 무관하게 쓸 수 있는 게 PCAB이기 때문에 PCAB을 선언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디 약제 하다가 뭐 그 아스피린, 그 다음에 또 저기 클로피도그램 이런 쓰는 사람들 있죠. 엔세이드 쓰는 사람한테 PPI 단독을 쓸 게 아니라 복합제를 쓰라고 하시고 20에 600을 쓰십시오 차라리. 그래야지 식사와 관계없이 쓰고 더 효과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PPI하고 PCAB의 작용이 돼요. PPI는 아까 혈액으로 들어가고 간대사를 거쳐갖고 시간이 걸리지만 PCAB은 바로 그냥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건 PPI는 비가역적이고 PCAB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니까 얘가 작용 하프라이프가 9시간 10시간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요. 근데 PPI는 기껏해봐야 1.5시간밖에 작용 시간이 3시간 정도 3~4시간밖에 작용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방광기가 PCAB 보통 지금 10시간, 평균 10시간 나와요. 여기는 방광기가 1.5시간, 너무 짧죠. 식사와 무관, 식대로 투자해야 되잖아요. 사이토크롬 2C9의 관계력 때 드럭 인젝션이 PCAB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런 걸 PPI의 이런 단점들을 보호하는 것을 복합제, 그리고 SOP들을 사용하게끔 처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PCAB의 단점도 있어요. 너무 있잖아요. 그게 한정적이라. 보십시오. K캡은 거드, 너드 다 궤양까지 헬리코박터, 유지어프까지 다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엔세이드에 대한 위장막 변명 개선 효과 아직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은 인정 못 받았어요. 텍스크루는 보세요. 거드만 있어요. 미란성만. 그리고 다크버도 미란성, 거드만 딱 있어요. 위궤양은 아직
받았다고 하는데 착주보가 보험을 받으면 11월, 12월 가야 됩니다. 이게 너무 인디케이션이 한정적이잖아요. 아직 PPR을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증상이 심한 있죠. 요즘 이제 트렌드가 뭐냐면 PPI는 거드에서 무한하게 다 쓸 수 있고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데 그냥 그런